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나 지수는 부모님의 권유로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어릴 적 방학마다 찾던 할머니의 집은 지금은 기억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학업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잘 가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여름 휴가가 생겨 자연의 공기를 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집은 작은 시골 마을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집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도착하자 할머니는 내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고 따스한 저녁밥을 준비해 주셨다. 키 큰 나무들과 오래된 장독대가 있는 마당, 그리고 집 뒤로 이어진 산길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옛 추억들에 잠겨 있었는데 문득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산새들의 지저귐 같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았다. 이미 한밤중이었고 이 시골 마을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닐 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으나 웃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음이 이상해져 잠을 설쳤고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 식사 중 할머니께 어젯밤의 이야기를 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아이야 여전히 자주 나타나곤 하지. 이곳 사람들은 그걸 웃는 아이라고 불러. 내가 더욱 궁금해하자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마을을 돌아다녔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는 아이 누구였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산에서 실종되었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에 그의 웃음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기 위해 집집마다 창문에 꽃을 놓아두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셨다. 나름대로 무서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그날 오후 나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옛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갑자기 마을 전체가 어둡게 느껴졌다. 낡은 가로등이 깜빡이며 불안한 기운을 주었고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섰을 때 내 눈에는 낯선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주위는 매우 조용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그 소녀는 그저 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다. 지수야, 어서 들어와. 그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고 문을 걸어 잠갔다. 숨을 고르며 창밖을 내다봤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달 나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이야기를 더 듣기로 했다. 그들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놓으며 웃는 아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은 애정과 그리움을 나누려는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었다. 무서움은 여전했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에 신비한 안도감도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창문에 꽃 한 송이를 놓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년의 명복과 평안을 빌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마을에서 보낸 며칠은 잊을 수 없는 여름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주위가 고요할 때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 민수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쉬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아파트는 비교적 높았고 아래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다. 평소라면 사람 하나 없이 적막했을 시간인데 오늘따라 공원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눈에 띄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주민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 그 인물은 이상할 정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와중에도 그 인물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민수는 기분이 석연치 않아 창문을 닫고 자리에 돌아와 마저 과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꾸만 그 인물이 신경 쓰여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창문으로 가서 내다봤을 때 놀랍게도 그 인물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다. 공원에 도착하니 벤치에 앉아있던 인물은 하얀 양옷을 입고 있는 여자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한 번도 빗질하지 않은 듯 엉켜 있었고 얼굴은 기괴하게도 창백했다. 민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러나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놀란 민수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 그녀의 머리가 천천히 그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초점이 없는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순간 공원의 가로등들이 하나 둘 깜빡이더니 급기야 모두 꺼져버렸다. 사방은 암흑으로 물들었고 민수는 겁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섰다. 손에 들린 카메라를 통해 조명을 비추어 보니 그녀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나 그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급히 몸을 돌려 아파트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다행히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겨우 숨을 가다듬은 민수는 혹시나 아직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역시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난티근 벤치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민수의 방 안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더니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민수는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수는 여전히 가끔 한밤중이면 창밖을 바라보다가 창백한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꿈을 꿨다. 그리고 매일 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날의 경험 이후 민수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가끔씩 사람들이 그 공원 근처를 지나갈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 실루엣은 언제나 하얀 옷을 입고 벤치에 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소영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잊혀진 마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읽기 시작한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매혹 사이에서 글의 내용에 빠져들었다. 글은 한유진 산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마을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주민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소영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을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인터넷에는 마을에 대한 괴담과 목격담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 뛰쳐나왔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밤이 되면 마을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다. 소영은 끝내 마을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친구 몇 명을 설득해 주말에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GPS에 나오지 않는 마을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운전해야 했다. 날이 저물 즈음 드디어 길 끝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도보로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한다는 정보를 얻어 그들은 준비한 손전등과 식량을 챙겨 길을 나섰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은 소리 하나 없이 숨죽였다. 기이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먼 발치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정지해 있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들은 점차 또렷해졌고 누구 하나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추위와 공포에 떨리던 그들은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확실히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든 집의 문이 조금씩 열려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 호기심에 이끌려 집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안은 낡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살던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피로감에 지친 그들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큰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잠든 사이 소영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주위를 둘러싸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웃고 있긴 했지만 차가운 눈빛은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했다. 점점 숨막히는 기분이 들 무렵 그녀는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꿈에서 깨어났다. 새벽이 되어 친구들을 깨웠지만 뭔가 이상했다. 친구들 중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어떤 불편한 느낌에 잠을 설쳤다고 했다. 조용히 아침을 맞은 그들은 서둘러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은 어둠 속에서보다 훨씬 더 두려운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이 지난 후 소영은 다시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대한 글을 찾았다. 그런데 그녀가 봤던 그 긴 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최근 누군가 마을에 다녀갔다가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글을 쓴 사람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소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과연 그 마을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잊혀진 마을일까? 아니면 그 속에 무언가가 숨어있는 것일까? 그녀는 다시는 그 마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마을에 대한 불가사의한 끌림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식어가는 차 한 잔을 바라보며 소영은 생각했다. 그 마을은 정말로 잊혀진 곳일까?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채 그저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본 모든 것들은 과연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